자, 지금은 이제 함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자, 이번에는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5단을 지금 출력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한테 누군가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을 하냐면 네가 일을 잘하니까 평소에는 일단 5단을 출력하는 건 좋은데 일단 요거를 이제 제가 일단 회사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어떤 날은 5단 잘 출력하는 거 좋은데 야, 6단을 가끔 출력해 줄 수 없니? 라고 이제 부장님이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6단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6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주면 6단이 당연히 메인 함수 안에서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실행해볼까요? 실행해보고 5단 나오고 6단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그 전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int 단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이시나요? 요 int 단이랑 여기 써놓은 int 단이랑 그러면 강사님이 분명히 변수는 한 번밖에 못 쓴다고 했는데 왜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똑같은 걸 왜 두 번 쓰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못 쓰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고로 여기 안에 있는 요 함수 지역과 요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요 지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 보시면 돼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혹시라도 이제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다른 공간, 다른 지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지구인 거예요. 완전히. 얘는 메인이라는 지구, 얘는 프린트 5단이라는 지구. 그러니까 얘는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다른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그걸 이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 실행된 요 변수랑 요 프린트 5단 안에 실행된 요 변수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프린트 6단을 요 5단을 평소에는 한 1000건 정도 요청을 하다가 요걸 한 두세 건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루 평균 이거 두세 건이면 제가 이거를 그냥 필요할 때마다 복사해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요구가 당연히 점점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것도 뭘로 만들 수 있다?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복사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로 만들게 되면 자, 만약에 요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얘를 그냥 가져다가 부장님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부장님 요거 제가 6단 만들었으니까 요거 쓰면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전혀 희한한 27단, 128단, 6000단,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청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루 평균에 막 갑자기 100, 200, 27단 이런 게 한 2000건 막 들어왔어요. 갑자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마다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을 하려냐면 이 5단과 6단은 여러분들 유연한 함수일까요? 유연하지 않은 함수일까요? 유연하지 않은 함수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프린트 5단을 5000번, 6000번 출력하던 얘는 몇 단만 나와요? 5단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5단밖에 안 나와요. 얘도 당연히 몇천 번 출력하던 여러분들이 6단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는 요 함수 6단과 5단이 좀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걸 결정하는 건 뭐예요? 이 5단을 결정하는 원인이 누구죠? 얘잖아요. 그죠? int 단 때문에 지금 5단이 나오는 거고 얘도 int 단, 요 녀석 때문에 6단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요걸 지우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프린트 단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프린트 단으로 바꿨다 해서 얘가 5단이 아닌 게 되나요? 아니죠. 얘는 여전히 몇 번을 출력하든 5단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실행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당연히 5단이 나와요. 당연히 왜 5단이 나온다? 얘 때문에. 이 녀석이 원인인 거죠. 모든 원흉인 거죠. 원흉의 근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단이라는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될까요? 정해지면 안 될까요? 정해지면 안 돼요. 정해져 있으면 이 단을 몇 번 실행하던 계속 몇 단만 나오기 때문에 5단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감으로 일단 맞춰보세요. 우리가 어떤 개념, 매개변수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이지만 느낌만으로 한번 맞춰보시면 일단 이 프린트 단이라는 걸 호출하면 얘는 몇 단을 출력하는 말 같아요? 5단. 얘는요? 그렇죠. 얘는 7단을 출력하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요 5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이 인트 단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 5단을 결정하는 녀석이 누구기 때문에?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를 넘기고 7을 넘기지만 여기가 이 인트 단이라는 녀석이 그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 말이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에 있는 값을 전달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정해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 값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함수 내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함수 외부에서 값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매개변수라 하거든요. 매개변수라 해서 요 녀석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면 되냐면 요 함수 요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와야 돼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런 식으로 인트 단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일단 요게 도대체 요것만 딱 보면 몇 단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것만 봤을 때 없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기존의 단의 값을 인트 단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준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도대체 이 단의 값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것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5라는 값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 인트 단에 전달이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5랑 7을 쓰게 되면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요 단이 받아요. 그러면 이 함수가 맨 처음 실행될 때는 단이 뭐인 상태로 실행될까요? 5단인 상태로 실행되고 얘는요? 7단인 상태로 실행되는 거예요. 자, 실행해볼까요? 5단과 7단 나오는 거 보이죠? 왜요? 여기 5를 여기다 넘겨주고 이 7을 여기다 넘겨줬기 때문에 5단이 나오고 7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뭐라 할까요? 또 지금 프린트 5단을 제가 호출을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요거를 여러분들이 값을 바꿔서 10 하면 10단 100 하면 당연히 100단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10단이랑 100단이 이렇게. 그런데 맞춰보세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넘겼어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함수 호출의 인수가 너무 적습니다. 보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값을 받기로 지금 약속을 해놓은 건데 누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얘가 지금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분명히 하나 받기로 했는데 하나 안 남겨줬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무조건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려면 최소 값을 하나 넣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4 넣으면 4단이 나오겠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안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넣으면 방금처럼 함수 인자 부족하다, 인수가 너무 적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에 인트 단이 없으면 몰라도 이 녀석이 지금 있잖아요. 함수 안에. 그렇죠? 이 녀석이 있는 이상 호출할 때 요 가로 안에 여러분들이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절대 실행이 안 됩니다. 무조건 값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약속이고 규칙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지금 데이터 타입 뭘로 했죠? 인트로 했죠. 인트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죠?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죠. 얘는 오직 정수만 담을 수 있습니다. 정수만 넘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넘길 수 있다 해서 5.5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가 곤란해 하는 거예요? 얘가 굉장히 곤란해 합니다. 얘를 만약에 5.5로 했으면 최소 요게 뭐가 돼야 돼요?
플롯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플롯.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데이터 타입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일단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곱하기를 9까지 했죠? 그쵸? 왜냐면 9까지 곱하는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2217단을 곱하는 2217단을 곱해달래요. 근데 얘를 3까지만 곱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든 함수가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기능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9까지 곱한다고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 녀석이 절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int 리미트라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리밋 9 대신 뭘 쓸 수 있다? 리미트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변수 바꿨다 해서 얘가 9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9까지 곱해진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변함없어요. 그죠? 9까지 곱하죠? 그러면 제가 이 리미트를 3으로 바꾸면 3까지 곱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결국엔 얘는 뭐기 때문에 3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보시면은 어쨌든 이 녀석도 리미트도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함수 외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함수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함수 내부가 아니라 내부죠. 그죠? 함수 안쪽에서 이 값이 지금 결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3이라는 값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도 3000번, 5000번, 몇천 번을 실행하던 요게 몇 가지 곱한 결과? 3까지 곱한 결과까지밖에 출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리미트의 값이 지금 3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동일하게 이 3을 과감하게 날려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 리미트를 어디다? 단 옆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로 여기 쉼표 써야 됩니다. 쉼표 쓰시고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단 옆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네들의 값은 함수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함수 어디? 외부에서 값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매개 변수를 하냐? 함수 내부 세상과 함수 외부 세상을 연결, 즉 매개적 역할을 한다 해서 매개 변수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매개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 여기다 이렇게 썼을 때 몇 개 넘겨줬죠? 값을? 하나 넘겨줬죠. 기억나시죠? 하나 넘겨줬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2개이기 때문에 값을 몇 개 넘겨줘야 될까요? 2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2개. 만약에 2개 안 넘겨주고 하나 넘겨주면 뭐라 할까요? 마우스 갖다 대면 왜 안 나오나? 여기 보시면 함수 호출의 인수가 너무 적습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자라 하거든요. 인자 값이라 하는데 요 값이 너무 적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 매개 변수가 그런 거죠. 함수가 이러는 거, 프린트 아니는 함수가 야, 너 나한테 데이터 2개 분명히 넘겨주기로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너 왜 나한테 하나밖에 넘겨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최소 여기가 2개면 무조건 2개 넘겨줘야 돼요. 이거는 규칙입니다.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써주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int k는 뭐 2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다 int 자 맞춰보세요. 그래요. 요거 필요 없는데 괜히 적었네. 요 int k랑 요 k랑 얘랑은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들? 일단 요 녀석은 값이 어디서 결정되죠? 함수 내부예요, 외부예요? 함수 내부에서 값이 결정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값이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구나. int k처럼 요 함수 내부에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지역 변수로 합니다. 뭐라고요? 지역 변수라 해요. 지역 변수. 그러면 요 int 다는 뭘까요, 여러분들? 얘는 얘도 뭐라고 하냐면 지역 변수라고 해요. 지역 변수. 왜요? 얘는 지금 함수 안쪽에 있는 거예요? 함수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얘도 함수 안쪽에 있어요.
얘도 요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도 지역 변수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전역 변수로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뭐라고 할까요? 얘는 전역 변수라 해요. 왜 전역 변수라 하냐? 함수 바깥쪽에 있잖아요. 함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전역 변수로 합니다. 전역. 그래서 함수 내부에 있는 녀석을 지역 변수,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녀석은 뭐냐면 일반 지역 변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지역 변수의 특징은 뭐냐면 함수 내부에 있는 거는 매개 변수랑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내부에서 값이 결정되지만 매개 변수는 값이 내부에서 결정된다, 외부에서 결정된다? 함수 외부에서 결정이 되는 게 매개 변수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지역이다, 전역이다? 지역입니다.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여기 서는데 인트 단위랑 여기 서는데 인트 단위랑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영향을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아예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안 된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보이드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니까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프로그램을 딱 처음 짜실 때 여기 인트 단 썼기 때문에 A 안에 인트 단 못 쓰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거 돼요. 이거 상관없어요. 왜요? 이 인트 단도 어디서 선언됐어요? A라는 함수 안에 선언됐기 때문에 얘도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 함수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이 있는 거고 얘도 이 함수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둘 다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그래서 인트 아까 앞에서 인트 k 같은 경우는 일반 지역 변수로 하고 얘는 요 녀석들은 매개 변수로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반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반면에 매개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값이 데이터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매개 변수를 안 쓰면 어떻다? 함수가 유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쓰면 어떻게 된다? 함수가 우리가 정해주는 옵션 값에 의해서 되게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유동적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함수 매개 변수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출력해볼까요?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자, 이거는 만약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값을 여러분들이 하나 더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값 몇 개 넘겨줘야 돼요? 3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무조건 두 개면 2개, 만약에 3개면 3개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인트면 여기도 정수 넘겨야 되고 플롯이면 뭐 실수 넘겨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